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딥러닝 관련된 수학 지식들을 모아서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개 동영상이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동영상은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리즈로 동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영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강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행렬을 이용한 벡터의 선형 변환이 처음 들을 때 좀 낯설거나 추가적인 기본기를 쌓고 싶다. 그러면 이 앞전 강의들을 좀 전체를 다 정리를 해서 깃허브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그 밑에 동영상 밑에 설명하는 칸 있죠? 거기 더보기 버튼 누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웹페이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좀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리니어 알지브라 중에서 선형 변환, 벡터의 선형 변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전 강의에서 선형 변환 함수들은 뭐랑 똑같다고 얘기했냐면 수학적으로 행렬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렬하고 똑같으니까 복잡한 선형 변환 함수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런 함수들 안 쓰고 그냥 행렬을 이용해서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그 행렬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뭐 증명 이런 거 나와가지고 진짜 제가 그 동영상을 혹시 본 사람이 있다면 꼰대 소리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보는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눈이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 얘기를 계속 하려면 지난 강의를 안 듣고 온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리캡 한번 하고 갈게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라 그랬죠? 요거라고 했습니다. 선형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결합, 요것도 앞전 강의에 있어요. 저 링크 타고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강의를 들어보세요. 선형 결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를 안다는 가정하에 이 선형 결합을 보존하는 벡터 사이의 함수다.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게 하는 함수인데 뭔가를 바꿔주는 함수죠. 그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한다. 선형 결합은 벡터들을 다 더하기로 연결하는 거죠. 제곱 없고 루트 없고 그냥 그대로 하는데 상수 배만 스케일링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선형 사상, 영어로 리니어 매핑, 또는 선형 연산자, 리니어 오퍼레이터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써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선형 변환이 성립되려면 이런 선형 결합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선형 변환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 선형 변환이다. 다시 말해 선형 변환이라는 건 뭐냐? 선형성을 유지하는 변환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벡터가 뭐 이렇게 생긴 원점에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벡터가 뭐 이렇게 생긴 벡터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바꾸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면 선형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떤 이름을 붙여준 거죠. L이라고 붙여주고 그거는 매핑 함수다. 어떤 V라는 벡터 집합에 있는데 W라는 벡터 집합의 원소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짝짓기 해주는 거죠. 짝짓기 해주는 함수다. 걔가 선형 변환이다. 요거는 선형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선형성이 뭐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각각을 선형 변환한 다음에 얘 선형 변환하면 벡터죠. 얘도 벡터고 벡터는 더하기 연산이 되죠. 두 개를 더한 거나 선형 변환하기 전에 벡터를 더한 다음에
이거를 더하면 또 벡터죠. 이 벡터를 선형 변환해서 나온 벡터랑 같다. 이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 성질을 만족을 못하면 이거는 선형 변환이 아닌 거예요. 이런 특징을 다른 말로 애더티버티라고 합니다. 가산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해서 더하는 거나 더해서 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누가 물어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공간의 모든 좌표가 평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각각의 선형 변환에서도 더한 거나 벡터를 이렇게 가는 벡터 합치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거나 더해서 선형 변환한 거나 같다는 의미는 직관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좌표계가 곡선이 없다는 거예요. 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직선 모양의 공간으로 매핑을 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 평행이다. 평행이라는 거는 곡선이 있으면 평행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좌표가 다 평행이라면 뭐 XY 좌표면 여기는 요게 전부 다 평행이라는 거예요. 평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었죠. 두 번째 조건은 어떤 벡터가 있어. 선형 변환을 해. 이 L이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또 벡터가 나오죠. 거기에 스케일링 해준 값이나 어떤 벡터가 있는데 스케일링 했어. 그럼 얘 벡터죠. 이 벡터를 선형 변환해 준 거나 같다는 거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동차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로 선형 변환을 했으면 이렇게 생긴 벡터도 이렇게 해서 요 스케일링 요 k 값을 곱하게 되는데 얘가 얘로 가면서 어떤 크기의 변화가 있겠죠. 얘가 일로 가서 크기 변하는 거나 얘가 일로 가서 크기 변하는 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기하적으로 이제 공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선형 변환을 하게 되면 그 떨어져 있는 간격이 균일하다는 뜻입니다. 또 요거를 뭐 이분리 스페이스드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복습하는 거니까 요 조건 두 개를 복습하면서 가산성, 동차성, 애더티버티, 호모지니어티라는 개념이 있어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림을 볼까요? 처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예를 먼저 살펴볼까요? 이런 좌표가 있어요. 근데 선형 변환을 했더니 이렇게 쭉 휘었죠. 휘어도 요 선들이 다 평행이에요. 이렇게 평행, 뭐 이렇게 평행. 얘들끼리 평행. 그리고 각각의 간격들은 다 일정합니다.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나 여기서 여기나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선형 변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쭈그러뜨리는 거를 쉬어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선형 변환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돌린 거죠. 이렇게 축을 기저를 다 돌린 거죠. 돌려도 간격은 다 유지되고 다 서로 평행인 거죠. 곡선이 없어요, 중간에. 얘도 선형 변환입니다. 로테이션 하는 거. 얘는 회전 변환이죠. 또 있나 볼까요?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렇게 가도 선형 변환일 겁니다. 틸팅이라고 하는데 X축 좌표들 요거는 다 그대로 있죠. 원래 X에 평행한 것들은 가만히 있고 Y축이 원래 이렇게 수직이었을 텐데 Y축에 평행한 모든 좌표들을 이렇게 구부린 거죠. 다 똑같이 이렇게 구부리면은 Y축에 대응하는 모든 것들 다 평행, 간격도 다 동일하게 유지되죠. 또 틸팅 이렇게 약간 기울이는 거 한 축을 하나의 축은 아니죠. 디멘전을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구부리는 거. 시어링은 양쪽으로 이렇게 쪼그러뜨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림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얘네는 다 평행이고 중간에 곡선 없고 원점도 이동하지 않고 간격도 다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선형인 게 뭐냐? 비선형 변화는 이거의 반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점이 여기 있고 원래 공간이 좌표 공간이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선이 막 이렇게 됐어요. 뭐 제곱 뭐 x의 제곱 같은 경우는 곡선으로 생기죠.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가면 곡선이 안 생기는 건 x 하나만 있는 거죠. x의 1승에 뭐 k를 곱하면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뭐 이렇게 선이 휘었죠. 그럼 얘는 곡선이 생성됐기 때문에 선형이 아니에요.
리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non linear transformation이에요. 이런 게 되게 아름다운데 얘는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 쓰게 되겠죠. 이선형은 좀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어요. 오리진을 원점을 옮겨버려. 이렇게 쭉 시어링 한 다음에 원점을 옮겨. 그러면 안 돼요. 원점을 옮기면 어떤 데이터가 찍히는 값들이 다 서로 달라지는 거죠. 간격이 서로 틀어지는 거죠. 틀어지기 때문에 원점을 이동하면 안 돼. 요 좌표는 서로 평행하고 곡선도 없고 이븐리 스페이스도 돼 있어요. 차가 동일해요. 차이가. 그런데도 원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이가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얘는 논 리니어한 겁니다. 비선형이에요. 이런 것도 비선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 수평이야. 수평인데 이 간격이 막 다르게 이렇게 옮겨온 거죠. 여기는 5밀점이라고 이쪽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파란색 선만 청색 선만 보면 여기도 이렇게 가깝고 그 다음 선하고 멀고 이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떤 선을 그린 다음에 직선상으로 보이는데 얘가 해당되는 점들을 X축이나 Y축으로 내려서 보면은 이게 동일하게 찍히지가 않아요. 이분리 스페이스가 동차성이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넌 리니어합니다. 비선형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요 슬라이드였죠. 요거였어요. 요거. 여기서 얘기한 거 요거.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그림으로 꼰대 교수님이 원래 친절하잖아요. 달달하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리캡 하나 더 할 거는 짧게 할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30분 가까이 했으니까 행렬과 벡터의 만남, 그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죠. 두 개의 사상을 다시 정의하는 거죠. 요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 함수고 V라는 공간에서 W라는 공간으로 가는 수많은 선형 변환해주는 함수들이 있겠죠. 그거의 모든 집합. 그리고 행렬, 어떤 필드에서 우리는 실수라는 필드에서 가져올 건데 m 곱하기 n 매트릭스를 정의해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 정의하고 이쪽 반대로 오는 함수 정의해서 얘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선형 변환을 안 쓰고 행렬로 그냥 써도 된다는 거죠. 그거를 증명을 했죠. 지난 시간에. 그거를 우리가 동형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증명 끝. 지난 시간에 증명은 안 했죠. 증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했어요. 수학자들이 해놓은 증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공대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되죠. 심지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선형 변환, 사상, 선형 매핑을 해주는 모든 함수들은 다 그냥 행렬로 표현되고 그 행렬 자체가 뭐다? 선형 변환 함수의 집합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형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매트릭스라는 수학적 증명이 끝났고 더 이상 복잡한 선형 사상 L1, 뭐 L2 이런 거 안 쓰기로 한 거죠. 그냥 행렬만 보기로 한 겁니다. 증명은 겁나게 복잡해서 우리는 생략을 했었죠. 자, 여기까지 리캡 끝, 복습 끝. 여기까지 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 막 하려고 배운 거죠. 딥러닝에서 행렬과 벡터의 곱셈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는 벡터고 요거는 행렬이죠. 이전에 많이 했죠. 행렬 시간에 많이 봤던 거죠. 얘도 H2는 얘는 벡터예요. H2는 여기 있는 숫자 값들을 쭉 모아놨으니까 이거 이렇게 가로쳐 놓으면 얘 벡터죠. 여기 있는 웨이트 값들은 뭐요? 요거 행렬이고 바이어스 벡터죠. 행렬, 벡터, 벡터 하니까 벡터 이렇게 나왔죠. 벡터를 입력을 주니까 무슨 벡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틀리죠. 틀린데 어떻게 행렬을 이용해서 바뀐 거죠. 변환을 해준 거란 얘기예요. 벡터에서 벡터가 나왔으면 똑같은 벡터인데 크기와 모양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행렬의 모양에 따라서 크기, 그 쉐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변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변환이 뭐라는 거야? 선형 변환이 되는 거예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매트릭스 안에 수많은 딥러닝 안에 있는 모든 계산은 뭐야?
나중에 액티베이션 펑션 빼고는 전부 다 선형 변환을 해주는 과정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한 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벡터의 행렬을 곱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요게 벡터죠? 벡터에다가 점 행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x라는 벡터에 어떤 a라는 행렬 이렇게 곱해주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표정이지 않으세요? 근데 지난 시간에 한 거 있죠? 힌트가 있는 거지. 선형 변환이라는 게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행렬 안에 무슨 뜻을 갖고 있을 거예요. 행렬이 선형 변환 함수들을 뭉탱이로 담고 있는 거잖아요. 함수의 집합인 거잖아요. 행렬이 선형 변환 함수의 집합. 함수의 그러니까 함수들을 잔뜩 갖고 있으니까 매트릭스 행렬 안에 있는 것들은 열이 됐든 행이 됐든 그거는 뭐란 얘기예요? 함수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그 아주 작은 의미가 아니라 선형 변환 함수들을 이빠이 갖고 있는 게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됩니다.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자, 기저를 이용한 벡터 표현을 먼저 살펴볼까요? 이런 좌표가 있다고 해봐요. 여기 기저를 표준 기저로 이렇게 i는 이렇게 i hat 이렇게 j hat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기저 벡터를 이용하면 평면상의 모든 점을 표현할 수 있죠. 모든 점은 모든 벡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2,1.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2 곱하기 i hat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i hat 1 곱하기 j hat 하면 요 기저들이죠. 요 기저들 그냥 써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1 나오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b라는 벡터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요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는 거죠. 스팬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2 곱하기 i hat 하면 요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j hat 요거죠. 이만큼 와서 두 개 합성하면 끝나는 점에서 이만큼 오면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바꿔주고 싶은 거죠. 딥러닝에서 막 수많은 벡터들이 바뀌는 것처럼 지금은 벡터 하나에서 하나로 바꾸는 것만 하는 건데 여러 개 요것만 성공시키면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리니어 맵은 뭐냐? 얘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같은 얘기죠. 매핑이나 트랜스포메이션이나. 그럼 A를 B로 옮기는 선형 변화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A라는 벡터 하나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B라는 벡터로 이동하는 선형 변환 함수, 매핑 함수. 선형 변환은 뭐냐? 이제 한참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선형 변환인 거죠, 얘가. 쉽게 얘기하면. 아, 이걸 다 써야 되나요? 교수님 좀 전에 그랬잖아. 사기치지 말고 이전 강의에서 선형 변환이랑 매트릭스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벡터랑 행렬의 곱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거 가르치려고 여태까지 지금 삽질을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앞에 있는 그림을 통으로 여기다 복사를 해놨습니다. 요거 앞에서 설명했던 그림이죠. 이거를 기저 변환을 통한 선형 변환을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i hat하고 j hat이 있죠. 기저 벡터. a라는 벡터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쓴다고 했고, 자 그러면 a를 b로 옮기는 변환 얘죠. 요거 리니어 매핑,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수학적으로 볼 때 되게 간단하죠. 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L은 A라는 벡터를 B라는 벡터로 만들어주는 함수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속으로 들어가면 조금 머리 아플 수가 있는데 3분만 참고 들어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1도 그대로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여기에 곱해주는 값이 원래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이렇게 i hat과 j hat을 곱해줬는데 얘를 바꾸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트랜스폼드 변환된 어떤
ihat에서 변환된 ihat을 곱해주고,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jhat인데 좀 바뀐 jhat을 곱해주면 요 b라는 벡터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ihat을 기존에 쓰던 게 있는데 뭐를 곱해준다. jhat도 그냥 뭔가를 쓰고 있는데 뭐를 곱해주는 거죠. 뭐를 곱해주나 봤더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요걸로 가게 돼요. 안 그런데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자, 요 ihat이 요거죠. 요게다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이런 벡터로 바뀌고, jhat은 원래 0, 1이었죠. 여기 있는 거 얘. jhat은 얘였는데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0,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값은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한 값은 요거죠. 두 개 더하면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나왔죠. 이렇게 기절을 바꾼 거죠. 기절을 바꿔준 거고, 다시 요거를 행렬식으로 정리해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곱하기 벡터.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일로 온 거죠. 그리고 얘 0 마이너스 3 얘죠. 이 벡터는 이렇게 바뀌었죠. 원래 ihat에서 ihat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바뀐 거. 그럼 요 각각은 뭐가 되는 거죠? 요거랑 요거는 원래 트랜스폼드 된 새로운 기저 ihat에서 ihat 프라임으로 바뀐 새로운 기저의 벡터가 되는 거죠. 기저 벡터가.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날라온 새로운 기저 벡터 jhat에서 jhat 프라임으로 바뀐 거죠. 요거는 뭐죠? 얘는 선형 변환 L의 입력이죠. L이라는 함수의 입력값이죠. 입력값이 고딩 때는 맨날 숫자가 들어가는데 x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x는 벡터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럼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실제로 변환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요거 확인하면서 선형 변환이 어떻게 일반화 되는지까지 확인하면 우리는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이거를 하려면 평면이 필요할 테니까 x, y라는 평면 축을 만들고, 그러니까 얘가 기저 벡터가 쓸 어떤 축이 되는 거죠. 거기에 기저 벡터 i hat, j hat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a라는 벡터 그대로 써주고요. 얘는 이렇게 가고, 요 기저 벡터 i hat, j hat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i hat의 마이너스 2만큼, j hat의 1만큼, 마이너스 2,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되는 거죠. 아까 썼던 벡터도 마찬가지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거를 쓰고 있는 거죠. L이라는 선형 변환 함수가 필요한데 입력이 A예요. A는 얘죠. 그러면 다시 쓰면 A가 입력으로 들어갈 건데 A는 여기서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아까 여기 썼던 거 있죠. 마이너스 1, 0 앞 슬라이드에 있던 거 이거 다시 쓰는 거예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는 뭐겠어요? 새로운 ihat이 아니라 ihat 프라임, 새로운 기저죠.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얘가 되는 거죠. ihat 프라임, ihat에서 ihat 프라임으로 바뀐 새로운 기저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앞 슬라이드에서 여기는 뭐였어요? 얘가 되는 거고, 앞 슬라이드에서 0, 마이너스 3의 값을 갖는 기저 벡터였죠. 얘는 뭐죠? 다시 그리면 되죠. jhat을 이렇게 썼는데 새로 쓰면은 0, 마이너스 3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요게 제2의 새로운 뭐가 되는 거죠? 기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요 새로운 기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이렇게 해서 입력값 주고 선형 변환 작업하는 일 써주고 그러면 얘가 나오더라는 거죠. 얘가 B죠. 벡터를 입력으로 넣고 선형 변환 함수를 통과시켰더니 새로운 벡터 B가 나왔는데 얘더라. 정확하게 맞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 요거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새로운 기저 i 햇 프라임을 곱해준 거고, 그 다음에 요 세로로 가는 건 j가 얘를 썼었는데 j의 프라임에 요 2를 곱해준 거죠. 예. 2를 곱해주면 요만큼 내려오면 두 개 합성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써볼게요. 다시 정리하자면 반복되는 말 같지만 얘는 함수의 입력이고,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쓴 거예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함수의 몸체가 되는 거죠. 하는 일이야. 함수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일도 일은 일이잖아요. 얘 선형 변환이죠. 선형 변환이라는 일을 해주는 거죠. 좀 더 일반화 시켜볼까요? 우리 L of X 선형 변환 함수를 이렇게 썼었는데, 얘는 우리가 친숙한 fx로 써도 되죠. 근데 얘는 입력값 있고 요거 선형 변환하는 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딩 때에 아니면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친숙한 그림 있죠. 이거 함수를 프로그래밍, 이제 뭐 자바나 뭐 파이썬 이런 것들 배울 때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런 그림 자주 봤을 거예요. 얘를 fx다 이렇게 쓰고, 하는 일은 어떤 x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x에다가 m이라는 선형 변환을 해준다 라는 거죠. 그러면 a가 입력값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출력값은 뭐가 돼요? 이게 a로 바뀌겠죠. 그럼 fa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설명 정리하면은 이 m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형 변환이 되는 거죠. 선형 변환이 함수로 표현된 거죠. 겁나 좋죠? 그래서 이 행렬의 열 벡터, 이렇게 쓴 하나의 벡터, 하나의 벡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존 벡터에서 변형된 새로운 기저 벡터가 되는 거고, 이 세로로 돼 있는 거의 숫자는 뭐죠? 한 개, 두 개 있죠. 이 두 개는 뭐예요? 이 m으로 선형 변환시켰을 때 사용되는 기저 벡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럼 기저 벡터의 수는 뭐죠? 벡터의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했던 것들이 전부 다 그림으로 쭉 해보고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일반화를 시켜봤더니 선형 변환이 행렬로 되는 게 일반화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떤 벡터의 행렬을 곱해준다는 거는 선형 변환 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진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얻어 가신 겁니다. 저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공짜로 얻어간 거예요. 대박! 여러분 대박. 자, 다음 슬라이드로 실습하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 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운영한 홈페이지인데,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이제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런 웹페이지가 있는데, 요게 행렬 값이에요. 행렬 하나, 둘, 셋, 넷.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기 원하는 값을 넣으면은 지가 이렇게 알아서 바뀌는 겁니다. 또 저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실습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소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학부 학생이 만든 거거든요. 한 3, 4일이면 이거 만들더라고요, 웹페이지. 자, 아까 시어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시어링 변화는 뭐냐면 전단 변환이라고 불러요. 전단 변환은 고정된 방향으로 포인트를 그 방향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부호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직각상 정사각형 직각사각형이면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평행사변형처럼 그 공간을 변형시키는 거를 시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하는 양만큼 이동시키니까 애더티버티하고 등차성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얘도 선형 변환 함수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1,1이 들어가면 얘가 입력이죠. 함수의 입력. 그리고 얘는 함수의 몸체 곱하기 요 변환을 해주는데 1,1, 0,1 기저가 2,1, 1,2로 바뀐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나 볼까요? 그래서 얘가 선형 변환 함수가 되는 거죠. 얘네 각각이 기저가 일로 가고 일로 가라는 거죠. 얘를 묶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 이런 거 있잖아요. x는 들어가고 해주는 일이 a하고 b가 일을 해주잖아요. 여기는 이 일을 행렬이 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2112니까 그대로 쳐놓으면 되겠죠. 2112 제가 쳐놓을게요. 2112인가요? 2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휘죠. 평행사 변형처럼 여기에 있는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순서대로 옮기는 것도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학부생들이 이걸로 이렇게 움직여 보거나 얘는 자동 재생이 되는 거죠. 쭉 반복 재생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얘도 선형 변환이 된 거죠. 여기 있는 놈이 여기 있는 실제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는 벡터겠죠. 벡터가 이렇게 선형 변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행렬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 또 뭐 있나 볼까요? 그 다음 선형 변환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로테이팅 회전하는 거는 바뀌지 않죠. 다 그대로 간격도 유지되고 평행한 것도 다 유지되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선형 변환 함수를 회전 변환, 뭐 로테이팅,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뭐 회전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재밌죠. 회전 변환 함수는 뭐 a가 들어가는데 a는 1,1이 들어간 거죠, 현재.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돌아가요, 지가. 돌아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했던 페이지인데 요거 삼각함수를 써야 되니까 우리 학부생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파이 사용 예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파이가 입력이 되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파이에서는 아까 뭐였죠? 코사인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이쪽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쪽은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제로 돌아가나?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원점은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벡터가 어떻게 간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온 거죠. 이렇게 돌아간 거죠. 돌아가는 거 돌려볼까요? 선형 변환 해볼까요?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여기 실수값을 써줘도 되겠죠? 실수값 써줘도 되는 코사인 뭐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뭐 대표적인 값들이니까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선형 회전 변환이라고 하는데 뭐다? 걔도 선형 변환이라는 거죠. 또 있어요. 이런 거 해보면 재밌죠. 얘도 선형 변환 함수고 뭐 퍼뮤테이션이란 것도 있습니다. 열과 행을 맞바꾸는 선형 변환이에요. 행하고 열을 서로 맞바꿉니다. 맞바꾸는 선형 변환 함수는 리니어 변환이니까 LA 쓰고 우리 입력은 1,1로 줄게요. 1,1이라는 벡터를 주고 원래는 x가 기저 벡터가 1,0였죠. x하고 y를 바꿔준 거죠. 0,1로 가고 0,1은 1,0으로 가고 새로운 기저가 이렇게 한 거죠. 두 개니까 벡터 2차원 유지되고 그래서 얘도 선형 변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행렬이 쉽게 얘기하면 얘도 잘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린 실수 값을 쓸 거니까 실수 0, 실수 1로 오고 얘는 1,0이 돼야 되겠죠. 실수로 0. 그럼 x하고 y가 바뀔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x하고 y가 쭉 선형 변환한 다음에 바뀌죠. 이렇게 샥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퍼뮤테이션, 치환이라고 합니다. 치환, 퍼뮤테이션 변환인데 얘도 바뀌고 나서 x축하고 y축이 바뀐 거죠. x와 y를 기저를 바꿨으니까 바뀐 건데 얘도 끝나고 나니까 이분리 스페이스드 돼 있죠. 간격이 균일하고 곡선이 없어요. 중간에 휜 부분이 하나도 없어. 다 선형이야. 선처럼 생겼어. 그래서 얘도 선형 변환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형 변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형 변환은 나중에 정보 압축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데 사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프로젝션을 우리나라 말로 사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프로젝션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프로젝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3차원이에요. 인간 3차원의 인간이야. 뒤에 벽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빔 프로젝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에 전구가 있어요. 띵띵띵띵 이렇게. 그럼 빛이 이렇게 쫙 날아가면 여러분들은 3차원 입체잖아요. 여러분들 서 있으면. 근데 그 뒤에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얘는 3차원인 거를 2차원으로 빛의 그림자만 생각하면 빛의 그림자가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터가 빔을 쏴가지고 어떤 평면에 이렇게 그림자는 아니지. 프로젝터는 어떤 색깔 있는 거로 만들어주잖아요. 평면상으로 나타나게. 그러니까 3차원은 빛을 딱 비췄을 때, 나를 비췄을 때 내 그림자가 뒤에 생기잖아요. 나는 뭐야? 꼰대 교수는. 나 3차원이잖아. 이렇게 있잖아. 내가 평면은 아니잖아. 쪼개면 여러 개로 쪼개면 평면이 나오겠지만 나를 쪼개면 안 되잖아. 너 나한테 빛을 쏴. 빛을 쏘면 내 그림자가 생겨.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걸 프로젝션 한다고 그래요. 차원을 줄일 때 어떤 2차원을 1차원으로 줄인다든가 3차원을 2차원으로 줄인다든가. 우리는 2차원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을 1차원으로 줄이려면 요거의 개수죠. 교수님 두 개인데요? 근데 첫 번째 기저 벡터는 그대로 있어요. 원래 XY 평면에서 X축에 해당되는 기저 벡터는 1,0였죠. 크기가 1인 거. 1,0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Y축은 무조건 0으로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Y 이렇게 있으면 X 있고 Y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X는 그대로 살아있어. Y는 다 0이야. Y 값이 다 밑으로 내리는 거죠. 어떤 뜻이에요? 여기다 전구를 세운 거죠. 전구 잘 안 그려지는데 여기서 빛을 쏘는 거죠. 빛을 쏘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여기 프로젝션 4영 그림자 0 0이 뭐 그림자 그런 걸 거예요. 한자를 아직 뭐 수업 준비할 때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프로젝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썼어요. 이렇게 한대요. 얘도 선형 변환 함수예요. 얘 실제로 이렇게 되나 볼까요? 가볼게요. 이거 해보면 재밌죠. 자,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보존할 거예요. 0,1 원래 0,1이 0,1로 가고 y축은 다 없애버려. 0벡터로 0.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쭉쭉쭉 내려올 겁니다. 축이 차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0으로 다 촥 내려오는 거죠. 빛을 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등을 여기다 달고 X축을 향해서 빛을 쏘는 거죠. 이거 되나 볼까요?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요 점은 여기로 내려오고 만약에 요 점이 있었다면 여기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Y축의 벡터가 점점점 0으로 가게 만들어 놨죠. 0,0으로 다 가는 거죠. 여기 있으면 0,0 이렇게. X는 살아있어. X 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차원 축소가 된 거죠. 2차원을 1차원으로 줄인 거죠. 재밌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진짜 어려운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이론적인 것도 살펴봤고, 이제 행렬로 표시할 수 있는 걸 알았으니까 행렬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선형 매핑,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해주는 수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의 집합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행렬 곱하기를 해도 된다는 거를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고 우리는 선형 변화할 때 복잡하게 쓸 필요 없고 행렬에 세로 벡터, 열 벡터들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여러 개가 있고 우리 또 살펴본 거죠. 뭐뭐 있나? 뭐 이거 쉬어링도 있고 그 그림으로 일일이 가면서 살펴보기도 하고 종류도 살펴봤죠. 쉬어링, 로테이팅, 뭐 퍼뮤테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젝션 하는 거. 빛을 쏴서 그냥 촥 줄이는 거. 4차원에서 쏘면 3차원으로 줄겠죠. 프로젝션 하는 방법에 따라서 3차원을 4차원을 3차원으로 4차원을 뭐 2차원으로 4차원을 하나의 점으로 줄이는 거 일도 아니겠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3차원이면 이렇게 되겠죠. 100 010 000 하면 Z축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XY축만 남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의 선으로 만들고 싶으면 얘도 0.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선형이에요. 간격이 균일하게 유지되고, 직선 하나라도 직선 하나는 그냥 하나랑 자기 자신과 평행하다고 보면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되게 재밌죠? 요거를 가지고 딥러닝에서 쓰는 겁니다. 차원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면서 벡터를 계속 변형시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예측을 잘할 때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저는 그 이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2시간 두 강좌를 써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렬 변환하는 거. 행렬을 이제부터는 뭘 할 거다? 차원 변환을 할 때, 공간 이동이나 공간 변환을 할 때는 우린 무조건 행렬을 쓸 거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었으면 알아들으셨을 테고, 이해가 안 되면 요 강의는 다시 한번 들으세요. 어렵지 그림으로 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